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일 강경 메시지 내놓고 있죠.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취임식 하셨죠? 네, 뭐 취임식이 아니라 오늘 업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취임 행사는 따로 없었군요. 그냥 그 줌으로 인터넷 통해서 그냥 간단히 인사말 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까? 취임사. 예, 우리 국립외교원은 그 외교관 양성, 재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외교 전략, 또 단기 현안 분석, 그래서 교육 연수와 그 연구, 외교 연구, 정책 연구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고려의 이제 서희 같은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서 21세기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슬기롭게 대응하자,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그 외교관들 재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또 독일의 동서양을 다 고금을 통해 보면 독일의 통일을 달성했던 19세기 중반에 그 비스마르크처럼 이 외교 전략도 뛰어나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가인데 사회 보장 정책도 했어요. 그 복지 정책의 시조가 비스마르크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재상으로 독일을 훌륭한 반석으로 이끌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서희나 독일의 비스마르크처럼 위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반도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쪽에서 지금 계속 강하게 좀 나오는데요.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도발에 대한 전망들도 좀 있죠. 네. 김영철 통전부장의 지금 발언, 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일련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속았냐 하면은 속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일대 국내 정치적으로 자꾸 우리 정부를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의 의도를 100% 그 세부 사항까지 언제 어떻게 하고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난달 27일 날 휴전협정 체결일 날 이 보기 좋게 통신선을 연결했는데 3일을 북한 나름으로는 기다려줬다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의의 조치로 통신선을 복구했으니 한미연합훈련을 이번에 한번 유예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더라 그거죠. 그들 생각은. 그런데 사실 통신선 복구가 큰 인센티브가 아니거든요. 북한이 이를테면 핵회담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뭐 북핵을 동결시키겠다 이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좀 유예해달라 이러면은 우리 정부도 거기에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미국을 설득해서 요 좋은 기회가 왔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겠다 그런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에는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2, 3일 기다리고 바로 볼멘 소리로 들어가더니 또 일주일 뒤에서는 또 김여정이 또 다시 더 압박을 가하고 이제는 남한이 대결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뭐 이렇게 하고 강력한 선제 타격력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바로 연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좀 흉악한 김영철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김영철이 뭐 흉악하기만 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양면이 있죠. 이 사람은 외교관이고 그 다음에 도발가이기도 한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했던 장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경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각각으로 안보 위협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니까 뭔가 미사일을 쏘든 뭐 아니면 SLBM을 발사하든 뭔가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그 중에 가장 예상이 많이 되는 거는 단거리 미사일은 연희 때도 우리가 좀 축소해도 많이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은 쏴도 우리도 훈련하니까 아주 추가적인 새로운 위협은 아니다. 미국도 한 500km, 1000km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했거든요. 트럼프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해안포 사격 그런 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이게 9.19 군사합의서를 했는데 그걸 깨는 거예요. 이미 예고를 했죠. 네. 9.19 군사합의를 근데 이제 무력화하겠다. 해안포 사격이 단거리 미사일보다 덜 도발일 수도 있지만 그 합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예고한 게 금강산 국제 뭐 관광국을 철폐하고 남북한 대화 통로인 조평통을 폐지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들이 하기에도 자기들도 좀 손해가 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의 한미연합 훈련을 유예하거나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한때는 뭐 저보고 무슨 한미연합 훈련 필요 없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한미 동맹도 지키고 남북 관계도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KBS의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을 하셨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내심이 고갈되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인터뷰에서 했던 참수훈련이라든지 네. 선제 공격이라든지 네.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는 거죠. 네.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왜 읽었냐면 네.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인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 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좀 놀라워서 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저는, 싶었어요. 전략이라는 게 항상 그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되고 국익 증진을 최대 목표로 해서 북한이 대화의 기조로 나오는 통신선 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든지 한 번쯤은 유예해도 남북 간의 군사균형이 크게 깨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평화의 봄이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좀 우리가 약간 좀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한 번쯤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마치 계획한 듯이 착착착 도발로 가는데 물론 북한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어요. 경제 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주민들에게 그 눈길을 따른 대로 외부의 군사 위협으로 돌려서 자신의 정권 유지하려고도 하고 미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 정부가 약하게 가니까 한 번 더 어디까지 참아보나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굳이 더 양보하는 거는 무리다. 따라서 우리가 좀 상당히 이미 규모를 축소했으니까 그 규모로 조용히 하다가 만약에 북한이 한 단계 더 나가서 행동으로 군사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본래 작게 501호를 시험하는 게 그 지휘소 연습으로 이제 물론 대규모 기동 훈련은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이럴 때는 한번 그것도 해서 검토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더 유화적으로 한다고 북한이 덜 우리한테 도발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본래 목적의 군사 훈련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긴장이 고조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북한을 완전히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은 계속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았던 그 2017년이죠. 2017년 11월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서 올림픽에 왔잖아요. 사실 최악의 국면이 언제냐면 2017년 11월이에요. 근데 2018년 1월에 신년사 통해서 평창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것처럼 남북 간의 위기가 조성되지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지만 그 뒤에 전격적으로 카타르시스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가 갑자기 남북 대화가 확 열리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다가 대반전으로 대화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김정은도 혹시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도발하는 쪽으로 가서 와 이거 국주진이라도 붙겠구나. 그러다가 대화도 여러 번 됐거든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양보한다가는 우리 국민들도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 관계도 이 너무 너무 유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더 이상 양보하지 말자,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신 표현이 좀 그래서 참수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그렇죠. 등장하니까 본래 작게 501호에는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까지 반격하는 시나리오도 들어있죠. 그렇긴 축구할 하죠. 때 우리가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전쟁인데 수비훈련만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군사훈련하면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 연습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비훈련만 하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도 훈련하면 항상 공격훈련하는데 그들이 공격훈련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주의적이니까 위협도 상호적으로 감수하고 공세적으로 할 때도 사실 상호적으로 하는데 공세적으로 하다 보면 평화가 깨지니까 저는 공세적인 건 좀 자제하자. 그런데 북한이 공세로 나올 때는 우리도 굳이 수비에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있을 필요는 없다. 네.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말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최근에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네. 기고문을 하나 냈는데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주장이. 그러니까 변화된 북한에 맞춰서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네. 북한과 동맹을 좀 추구해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까지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미 간에 굉장히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했던 분이 내놓는 발언이라서. 그렇죠. 놀랍죠. 많이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창의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하는 이근 서울대 교수가 벌써 한 3, 4년 전에 이런 걸 쓴 적이 있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허핑턴 포스트인가요? 거기다 칼럼을 쓰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칼럼이니까 좀 짧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어떻게 보면 북중이 자꾸 더 가까워지고 한미만 가까워지고 북한은 그냥 내버려둬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놔두는데 그럼 미국의 국익으로 볼 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지상의 목적이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하고 오히려 사이좋게 하면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볼 것이다. 여기에 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동맹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계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당장에 가자는 건 아니고 종전선언부터 하고 또 뭐 대규모 인도 지원도 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포섭을 해서 또 같이 있은 분이 한미연합사라 부유사령관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백신 지원하고 식량 지원하고 해서 북한을 미국으로 떼어내면 중국이 가장 외롭고 전략적으로 고립되죠. 과거에 김계관이라고 북핵 문제 육자회담 대표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는 사실 북중 동맹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랑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것 착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가 길게 남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좀 짧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미국하고 협조해서 우리 최정권 차관이 그 웬디 셔먼하고 통화한 직후에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하자고 동의해 왔어요. 그 얘기는 미국도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 한미연합훈련 위기만 잘 넘기면 제가 볼 때는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도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9월 달은 남북한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30주년이고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중 3자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냐. 남북중 3자가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면 바이든이 가기 싫어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대의 고비가 과연 코로나가 잡힐 것이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과연 미중 간의 심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에 봄이 올까?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에 봄이 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5 경축사부터 좀 봐야겠네요. 네.
네, 외교안보 현안 있을 때 종종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